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66 여성분의 고백입니다. 모성애와 집착,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위험한 심리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미숙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켜 해외로 떠나보낸 후, 저는 이 거대한 집과 함께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요리 연구가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온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요리를 먹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북적거리던 집은 메아리만 울리는 텅 빈 동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더군요. 저에게 그것은 병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질식과도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이대로 죽은 듯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집의 별채에 세입자를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정적을 깨뜨려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앳된 얼굴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우진. 20살의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문 음대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이었지만 가족과 심하게 다툰 후 의절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깡마르고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태로운 젊음에서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지내렴. 방값은 내 연주를 가끔 들려주는 걸로 대신하자꾸나. 그렇게 저와 강우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요리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강우진은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제가 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른 등을 보며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강우진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 연습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강우진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한 번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던 강우진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단어. 저는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진은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그런 그를 아들처럼, 아니
어쩌면 아들 이상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세상은 강우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휘몰아칠 때면 저는 그의 격정적인 감정에 함께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었습니다. 제 무릎을 베고 눕기도 했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우진에게서 제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되어본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저는 강우진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위험한 행복에 기꺼이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 온기를 넘어 어딘가 뒤틀린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은 제가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도 잡는 날이면 그는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있어요. 제가 피아노 쳐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멋대로 확인했고,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누구예요? 왜 엄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날카로운 질투심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을 빼앗아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후 그 잔을 다시 제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도 마셔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손에 들린 잔에 입을 맞췄습니다. 와인이 그의 채취와 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엄마는 나만 봐야 해요. 다른 누구도 보면 안 돼. 강우진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질식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달콤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것은 해외에 있던 제 친아들 민준이가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사업차 잠시 한국에 들렀다는 아들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제게 엄마라고 부르는 낯선 청년, 강우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녀석 대체 누구예요? 왜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세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강우진은 민준의 앞에서 보란 듯이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고, 민준은 그런 강우진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놈,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게 분명해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에서 강우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아들의 귀환은 평화롭던 제 왕국에 균열을 일으킨 침입이었습니다. 민준과 강우진 사이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우진이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아들 민준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거실 한가운데서 피아노 의자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 자식이랑 같이 있었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제 양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내 거야. 나만의 엄마라고. 아무데도 못 가.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뒤틀린 소유욕이자 위험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강우진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랩북에는 온통 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잡지 기사, 방송 출연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래전 제가 진행했던 어린이 요리교실 단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독 어둡고 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한 아이. 강우진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우진은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서 자신이 갖지 못했던 어머니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스크랩북을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워낸 것은 아들이 아니라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둥지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